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영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의 2013년 첫 정규 방송은 신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을 맞이한 소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동포 사회가 잘 해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동포 사회와 모국이 함께 더불어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먼저 지난해를 잠시 돌아보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동포 참정권이 부여된 지난 19대 총선에서 미 중서부 지역 13개 지역에서 93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에서는 2,948명이 시카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외동포 재외선거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작년이 재외선거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재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었고요. 또 이 재국민의 이사가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무게 있게 국정에 반영되어서 동포사회의 권익이 향상된 데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선거를 치르면서 아무런 잡음 없이 공명선거가 치러져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을 과시한 그런 선거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우려했던 동포사회 분열도 없었고요. 네, 네. 더욱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20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와서 투표권을 행사한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연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최연장자 할머니도 오셨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재외선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예. 또 그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향상될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 면에서 아주 불완전한 게 사실입니다. 무슨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편 등록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영구 명부제를 허용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투표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를 추가로 여러 군데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서울의 소관위원회나 정치권에 다 전달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가 잘 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해는 또 한미 FTA 비준의 원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비준을 위해서 공관의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FTA 현 주소 어디입니까? 예, 발효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발효 후 한 6개월 정도 통계를 보고 저희가 1차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지만은 한미 간의 교역은 거의 안정세였습니다. 한 1% 정도 감소했는데요. 우리 한미를 구별해서 보면은 미국이 수출이 한 7%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한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수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FTA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FTA의 혜택을 보는 항목과 보지 않는 항목 간에는 거의 수출이 한 16, 7% 정도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항목들은 14% 이상 감소를 했고 혜택을 받는 항목들은 2% 이상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FTA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정부의 FTA 활용 방안 세미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됐다는 점과 또 참여 범위 확대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FTA의 실질적 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하고 있는 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도 각 기업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세미나나 설명회나 아니면은 그 개별적인 연결이나 그런 걸 수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다른 분야의 후속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전문직 비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래는 FTA에 수반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미국이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포사회의 지원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학생이 지금 여기 한 7만 3천 명 정도 미국에 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경우는 취업이 되더라도 대다수가 이 비자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수학, 물리, 컴퓨터 공학 이런 이공계를 보면은 학위 취득자가 한 50% 가까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비자를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두뇌에 유출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 남아서 전문 인력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는 칠레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미국과 예전에 FTA를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예는 최근입니다마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미국 의회 입법을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쿼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당연한 FTA 후속 조치로 이제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조치가 상호적으로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문제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교섭을 해서 약 15,000명 정도의 그런 쿼타를 받아내기 위해서 원래 캠페인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게 동포 사회의 지위 향상에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측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목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이 보통 총영사의 그 임지에서의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올해 총영사님의 마지막 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이 공간의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간으로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나 한국 문화 보급 포함해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 또 우리 주요 정책을 포함한 공공 외교 사업 이거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총영산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는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특히 순회 영사 실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순회 영사를 올해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던 해가 6.25 발발 6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종전 60주년입니다. 그렇죠. 이 6.25에 관련된 마지막 큰 기념 행사가 될 것 같았어요. 이 계기에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뜻있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행사가 당연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타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또 재외 국민들의 권익을 또 신장시키며 또 외교 활동을 잘 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로젤과 히긴스, 회계사 사무실은 편리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이준석 공인 회계사 덕택에 시카고 북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북부 한인 상권의 미러키와 레이쿡, 또 하나의 편리한 장소. 이준석 공인 회계사는 마음을 다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당신 곁에 편리하게 함께합니다. 전화 224-653-8848.
발컨길 솔가엽 하루 노래방. 임플란트 전문 김용원 치과가 새로운 건물과 첨단 시설로 치과 진료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고난도 임플란트 시술과 일반 치과, 보철, 심리 치료, 밀링 센터를 겸비한 전문 기공실, 첨단 진료 기기와 쾌적한 치료 환경, 검사와 진료, 치료를 한 곳에서 김용원 치과. Nobody but you. 뉴스 매거진 사랑해요. 죽어도 못 보내 뉴스 매거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뉴스 매거진 peace. 뉴스 매거진을 정말 사랑해 주시기 빕니다.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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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매거진 peace. 네, 뉴스 매거진의 신년 대담 허철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동포 사회 관련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시카고를 다녀간 일부 정치인들도 그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실현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난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포청 설립 문제는 199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특히 올해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니까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만약 그런 청이 생긴다면은 뭐 틀림없이 동포 사회의 이 권익 신장이나 이런 데 편익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때 동포 비자가 나오고 그렇게 할 텐데요.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은 중국 국민인데 왜 한국에서 지위를 기준을 하느냐 이게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르면은 혈통이나 피부색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은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인보다. 그런 면에서 국제 규약이나 또 다른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하고 충돌할 여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이 설립된다면 수행해야 될 기능을 청을 설립하고 하지 않고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옵션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하게 검토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논의가 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허용 범위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확대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9월에 허용 연령을 우선 55세로 낮추자는 발의가 됐죠. 네. 현재 국회 결의 중입니다. 복수 국적을 확대하는 것은 양당 모두가 공약을 한 사항이고 또 실제로 동포 권익 증진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요새 같은 글로벌 시대에 국적 때문에 우리 출입국이나 한국과의 교류가 불편해진다.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복수 국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외 선거처럼 말이죠. 재외 선거에 대해서는
일부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전혀 불평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른바 평통의 인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평통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평통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통은 우리 헌법기관이고 법률에 정해진 기관인데요.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은 국내외에서의 국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단합된 의지를 결집시키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해외에서는 인선을 두고 말들이 좀 많죠. 어디 가나 좀 많은데 저는 미국 지역에서는 이 평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 장래나 평화통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와 미국 전 국민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가치를 기반둔 통일,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바람직하고 이렇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포 각계에서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을 대변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나와서 미국 사회와 접점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통일 문제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제대로 해야죠. 예.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거나 혹은 감투의 잔치가 되거나 하지 않고 조국의 민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실질적인 여론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공간의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그 한국어 교육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글날이 과거 20여 년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22년 만에 공휴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 공휴일 재지정보다는 그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공휴일 지정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더니 10% 정도가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좋다. 그런 얘기는 있고요. 90% 정도가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에 대한 긍지를 후세에게 전해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는 90%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 미국 내에서의 한글 교육이라면은 우선 저희 차세대에 대한 교육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동포로서의 정체 의식 그리고 모국과의 유대 여기에 한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외 교육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서 좋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수와 연수 그리고 교재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총영상학 관할 130여 개 학교에서도 그 수혜를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더 비중이 저희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사회 내에서의 한국어 보급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고 나서 세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한글 학습반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할 지역에 지금 7개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한글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으로. 네, 그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미시간 같은 경우에 5개교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해년 고등학교 포함해서. 예.
일리노이에는 루즈벨트 고등학교 딱 하나뿐이거든요. 특히 저는 일리노이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도록 교육원과 협조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를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2세와 함께하는 행사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을 한다든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 2세와 행사 혹은 미국인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그들의 편의를 배려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런 문화 행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시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병행을 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도 하고 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말 현재로 12개 주가 됐습니다. 예. 제가 가진 자료가 이게 한참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네요.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아이오와 주였습니다. 일리노이 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미시간과 아이오와는 됐는데 작년에 됐죠. 근데 미국의 대도시들을 포함한 주들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 도시를 포함한 주들은 일부는 법령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면허를 교환 발급해 줄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라서 힘들고요. 일부는 그렇게 상호 교류를 할 필요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경우는 제가 오던 해부터 좀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법령적인 그 기초가 없고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다시 새로 시작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약정을 체결했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도 실제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역들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 이민자 수와도 연관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DC 지역에 버지니아 같은 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상에서 처음 시작해서 버지니아가 제일 먼저 되고 버지니아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만약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면은 버지니아 주 DMV에서 이걸 적극 설명해 주겠다고 자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민자 수하고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 로비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주의회 의원을 접촉하고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단편적인 접촉이 되니까 전체를 움직여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중파, 친미파 이런 논의를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저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관계가 조화롭게 먼저 받는 나라에서 먼저 주는 나라로 됐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미국의 인연 농산물이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빵을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그 결식 아동들이 그걸 먹었었는데 갈 때가 됐습니다. 떠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무엇인가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관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할 거냐 이런 건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냥 그때 가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